택배 알림을 눌렀을 때 화면엔 배송 완료 사진이 먼저 떠 있었다. 현관 앞 바닥 타일 사이로 얇은 문틈이 보였고 사진 하단엔 영상 타임 코드가 3에서 멈춘 채 미세하게 떨렸다. 내 손목 시계는 1시 18분, 앱의 완료 시각은 1시 6분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 숫자가 한 번씩 깜빡이며 서로 자리를 바꾸는 듯 보였다. 복도는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현관 도어락에서 아주 낮은 확인음만 한 번 늦게 따라왔다. 완료 사진을 지워버리면 그냥 앱 오류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날부터 내 현관이 다시 열리는 순간을 놓칠까봐 끝내 지우지 못했다면 사진 속 문틈이 실제보다 먼저 열려 있었다는 뜻은 무엇이며 왜 완료 시각은 항상 내 시계보다 앞서 남아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밤의 서사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2월 29일 1시 18분. 휴대폰이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한 번 울렸다가 조용해졌다. 알림을 누르자마자 배송 완료 사진이 먼저 펼쳐졌다. 화면은 흔히 보던 현관 앞 촬영 각도였는데 내 눈에는 바닥보다 문틈이 먼저 들어왔다. 문이 닫혀 있다면 보일 수 없는 얇은 검은 선이 사진 오른쪽에 걸려 있었다. 더 이상한 건 시각이었다. 내 손목 시계는 1시 18분인데 화면의 완료 시각은 1시 6분으로 표시돼 있었다. 사진 아래 영상 타임 코드는 3에서 멈춘 채 미세하게 떨렸고 숫자가 한 번씩 깜빡이며 자리를 바꾸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화면을 껐다 켰다. 그러자 완료 시각이 1시 6분과 1시 8분 사이를 번갈아 찍었다가 다시 1시 6분으로 고정됐다. 그 짧은 튕김이 오히려 기록 같았다. 누군가가 정리해둔 흔적처럼. 나는 바로 현관으로 가지 않았다. 단지 관리실에서 야간 인수인계를 받을 때마다 벽면 안내문과 단체 공지에서 비슷한 문장을 봐왔다. 최근 야간 택배 관련 민원이 늘어 복도에 오래 서 있지 말 것. 완료 사진의 시각이 현장 시각과 다를 때는 즉시 새로 고침을 반복하지 말 것. 이유는 대부분 시스템 부하나 지연 전송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나는 그 문장들이 이상하게 구체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현관 앞 타일 선에 닿지 않게 한 발 뒤에서 도어락을 바라봤다. LED는 꺼져 있었고 손잡이 주변은 평소처럼 건조했다. 문틈 아래로 들어오는 바람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진 속 문틈만 열려 있었다. 내가 배운 현실은 보통 그 반대였다. 실제가 먼저 틀어지고 기록이 뒤늦게 따라온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록이 앞서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바닥을 비췄다. 문 아래 고무 패킹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는데 한 줄만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신발 끝으로 밀고 지나간 듯한 빈 선이었다. 그 선은 문을 당겼다가 다시 닫을 때 생기는 모양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도어락에서 아주 낮은 확인음이 한 번 늦게 따라왔다. 잠금 확인을 누른 적이 없는데 마치 이미 눌러둔 것을 다시 알려주는 소리였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배송 완료 사진을 확대했다. 확대하면 할수록 정보는 흐려졌고 대신 이상한 디테일만 또렷해졌다. 문 앞 바닥에 놓인 택배 상자는 사진에선 문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실제 현관 앞에는 없었다. 도어 앞 매트의 모서리도 사진에선 안쪽으로 말려 있었고 지금은 펴져 있었다. 상자가 사라진 게 아니라 사진의 시간이 다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완료 시각은 1시 6분으로 고정돼 있었다. 문 앞에서 더 오래 서지 말라는 규칙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나는 현관을 등지고 거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닫힌 문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금방 사라졌다. 휴대폰이 다시 뜨거워졌고 화면 밝기가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그리고 알림창에 같은 배송 완료가 한 번 더 스치듯 나타났다.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내용을 읽을 수 없었는데
배경 사진의 톤이 달랐다. 같은 사진이 아니라는 느낌만 남았다. 그날 나는 관리실로 내려갔다. 야간에 서버 상태를 확인하는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고 그 핑계는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지하 관제 구역은 형광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다. 서버렉 팬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모니터 월의 복도 채널만 유난히 밝았다. 나는 내 세대가 있는 층 복도 채널을 띄우고 타임라인을 당겼다. 1시 5분부터 1시 7분 사이 구간 단위로 저장 누락 표시가 박혀 있었다. 그 시간은 완료 시각과 정확히 겹쳤다. 저장 누락은 드물지 않다. 하지만 보통은 재부팅 기록이 있거나 다른 채널에도 비슷한 흔들림이 남는다. 그날은 달랐다. 복도 채널만 비어 있었고 바로 앞뒤 구간은 너무 선명하게 이어졌다. 타임 오버레이는 정상처럼 보이면서도 한 프레임씩 아주 얇게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었다. 마치 비어있는 이분을 둘러싼 테두리만 더 단단해진 것처럼. 나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캡처하지 않았다. 이것도 인수인계에서 반복되던 문장 중 하나였다. 저장 누락이 보이면 캡처를 먼저 하지 말 것. 기록을 남기려는 순간 오류가 고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식의 경고였다. 모니터 옆 단말기에서 출입 이력도 확인했다. 세대 번호는 주차로 처리된 채 줄이 나열돼 있었고 내 세대줄은 1시 6분에 한 번, 1시 6분에 또 한 번 찍힌 듯 보였다. 두 줄 사이에 있어야 할 구분선이 얇게 비어 있었다. 마지막 칸엔 정상이라면 들어가야 할 종료 표시가 없었다. 나는 이 화면을 저장하려다 손을 뗐다. 화면을 남기는 순간 기록이 그 상태로 굳는다는 경고를 그날따라 믿게 됐다. 말이 안 되는데 하필 그날은 말이 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내 현관으로 돌아갈 때까지 완료 사진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12월 29일 1시 26분. 관제 구역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는 내 층을 지나치지 않고 한 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층 표시등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동안 귀에는 팬 소리만 남았고 손끝은 이상하게 차가워졌다. 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이미 켜져 있는 불빛을 만지는 순간 기록이 그쪽으로 굳어버릴 것 같았다. 복도에 도착하자 공기는 더 건조했고 바닥 타일은 방금 닦은 것처럼 매끈했다. 현관 앞에 서기 전에 나는 복도 끝 비상등 아래 붙어있는 안내문을 다시 읽었다. 최근 야간 택배 민원 대응이라고 적혀 있었고 완료 사진과 현장 상태가 다를 때는 현관 앞에서 새로 고침을 반복하지 말 것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저장 누락이나 출입 이력의 중복이 보이면 캡처를 먼저 남기지 말고 관리 단말기에서 확인 순서를 따르라는 문장도 있었다. 마지막 줄엔 복도에서 문 손잡이를 먼저 잡지 말 것이라는 문장이 이상할 만큼 단정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웃지 못했다. 완료 사진 속 문틈의 검은 선이 다시 떠올랐다. 실제 문은 닫혀 있는데 사진만 먼저 열려 있다는 감각이 목구멍에 걸렸다. 나는 손잡이 대신 도어락 키패드 위쪽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금속 표면에 손전등 빛이 닿는 순간 아주 얇은 스크래치가 세로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이전에는 없던 선이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고 그때 문 안쪽에서 바닥이 아주 약하게 눌리는 소리가 한 번 났다. 사람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이어지는 숨소리도 마찰도 없었다. 휴대폰이 다시 뜨거워졌다. 화면을 켜자 배송 완료가 2건으로 보였다가 1건으로 합쳐졌다. 목록이 정리되는 순간 손가락 아래에서 미세한 진동이 올라왔고 배터리 잔량 아이콘이 한 번 깜빡였다. 나는 사진을 열지 않고 완료 시각만 보려 했다. 그런데 완료 시각이 보이는 영역이 잠깐 비어 있었다가 1시 6분으로 다시 채워졌다. 빈칸이 먼저 나타났다는 사실이 더 불길했다. 나는 규칙대로 현관 앞에 오래 서지 않았다. 문과 벽 사이가 가장 어두운 지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어둠이 길어질수록 무엇이든 끼어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복도 끝 코너에서 등을 벽에 붙인 채 카메라가 보이는 위치를 굳이 피해 서지 않으려 했다. 그래도 눈은 자꾸 현관으로 돌아갔다. 문 아래 패킹의 먼지줄이 관제 구역에서 본 저장 누락 블록처럼 일정한 두께로 지워져 있었다. 관리실 메신저 공지가 한 번 더 울렸다. 밤샘 근무자 대상 주의사항이었고 오늘자 보안 내용이 추가돼 있었다. 완료 사진이 중복으로 뜨거나 시각이 흔들릴 때는 현장 확인을 이유로 손잡이를 잡거나 문을 여는 행위가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 원인은 조사 중이며 확인 절차는 출입 이력과 복도 저장 상태를 먼저 대조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내 손목시계 바늘은 변하지 않았지만 휴대폰 화면은 자꾸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했다. 나는 다시 관제 구역으로 내려가려다가 멈췄다. 내려가는 순간 그 2분의 공백이 다시 생길까 봐였다. 대신 내 세대 통신함이 있는 복도 벽면으로 갔다. 금속 커버는 닫혀 있었고 나사머리엔 손때가 없었다. 그런데 커버 아래쪽에 아주 얇은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다. 전단지처럼 보이지만 결이 달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잡아 빼지 않고 손전등으로만 비췄다. 종이 조각에는 눌림 자국이 줄처럼 남아 있었고 그 줄이 일정한 간격으로 끊겨 있었다. 출력물이 빈 종이로 나오는 경우를 나는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처럼 내용은 없는데 구조만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문 쪽에서 다시 확인음이 났다. 이번에는 더 짧았고 바로 뒤에 아주 낮은 전자음이 한 번 겹쳤다. 도어락이 잠금 상태를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소리와 비슷했다. 나는 그 소리가 끝나기 전에 화면을 켰다. 내 휴대폰의 알림창에서 같은 배송 완료가 또 스쳤고 배경 사진의 톤이 처음보다 더 밝았다. 문틈의 검은 선이 더 넓어 보이는 대신 바닥 타일에 그림자가 없었다. 나는 현관 앞에 서지 않고도 확인할 방법을 찾았다. 복도 CCTV 채널은 개인이 직접 볼 수 없지만 관리 보조 계정으로는 저장 상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휴대폰의 관리 포털에 접속해 복도 채널 상태만 열자 타임라인이 짧게 로딩되다가 1시 5분에서 1시 7분 구간이 다시 한 번 비어 보였다. 방금 전까지는 그 시간대가 이미 지나갔는데 공백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누락이 아니라 유지되는 구멍이었다. 그때 알림이 한 번 더 왔다. 이번에는 배송 완료가 아니라 시스템 알림의 형태였다가 한 프레임 만에 사라졌다. 남은 건 진동의 잔열과 화면 하단에 잠깐 나타난 오류 코드 0xx의 윤곽뿐이었다. 숫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코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단순한 사진 오류가 아니라는 감각이 굳어졌다. 나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거실에서 불을 켜고 현관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신발을 한 켤레 더 꺼내 문 쪽으로 밀어두었다. 문 아래 패킹에 닿지 않게 바닥 중간에서 멈추게 했다. 그리고 1시 35분이 될 때까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완료 사진을 다시 열지 않았다. 사진을 여는 순간 그 문틈이 현실이 될까 봐였다. 12월 29일 1시 42분. 나는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복도에서 한 번 더 내려왔다. 문을 열지 않겠다고 정해놓고도 내가 지켜야 할 건 문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사진이 앞서고 공백이 유지되고 출입 이력이 두 줄로 찍히는 순간부터 이미 문은 사건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지하 관제 구역의 공기는 더 차가웠다. 서버렉 팬 소리가 일정한데 그 사이로 아주 얇은 고주파가 섞여들었다. 모니터 월에서 내층 복도 채널을 다시 불러오자 타임라인은 정상처럼 이어지다가 1시 5분에서 1시 7분 구간만 매번 같은 두께로 비어 있었다. 누락의 시작과 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비정상이었다. 시스템 부하라면 경계가 들쭉날쭉해져야 하는데 이건 칼로 자른 것 같았다. 나는 규칙대로 캡처를 하지 않았다.
대신 출입 이력 단말기의 조회 범위를 넓혔다. 내 세대줄은 1시 6분에 2번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엔 내가 그 시간대에 사용하지 않은 공용 출입 라인 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었다. 공용 라인의 항목은 종료 표시가 비어 있었다.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오는 동작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모양새였다. 손끝이 다시 저렸다. 휴대폰 관리 포털을 열어 복도 채널의 저장 상태만 확인하자 방금 전까지의 정상 구간이 한 번 깜빡이며 뒤로 밀렸다. 1시 8분 이후가 잠깐 사라졌다가 돌아오면서 누락 구간의 테두리만 더 두꺼워졌다.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은 읽히지 않게 흐릿했지만 로딩 아이콘이 나타나는 위치가 항상 같은 곳에 고정돼 있었다. 나는 그 고정이 반복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때 1층 공용구역 카메라가 자동으로 전환되며 화면 한쪽에 뜨는 걸 봤다. 야간에 택배가 놓이는 무인 공간이었다. 보관함 앞 바닥에 상자 하나가 놓였고 누군가가 프레임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상자는 한 칸 안쪽으로 미세하게 이동해 있었다. 다음 프레임에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움직임은 분명했는데 흔적은 남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이 내 배송 완료 사진의 문틈과 같은 리듬이라는 걸 느꼈다. 앞서 보이고 뒤늦게 취소되는 느낌. 나는 내려가 보기로 했다. 복도에서 오래 서지 말 것, 손잡이를 먼저 잡지 말 것, 누락이 보이면 확인 순서를 따를 것. 나는 그 세 문장을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되뇌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1층 버튼 불빛이 이미 켜져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불빛은 꺼져 있었다.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안내음이 한 번 늦게 겹쳤다. 마치 누군가의 호출이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전자음이었다. 1층 공용구역은 조용했고 자동문은 닫힌 채였다. 보관함 앞에는 실제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 배송건이 아닐 수도 있었다. 나는 상자에 손을 대지 않고 바닥 타일에 물기 자국만 봤다. 바닥엔 사각형 테두리 같은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안쪽만 유난히 깨끗했다. 상자가 잠깐 놓였다가 치워진 자리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테두리는 방금 화면에서 상자가 이동하던 거리와 거의 같았다. 휴대폰을 켜고 배송 완료 사진을 다시 열었다. 사진 속 현관 앞 타일과 1층 바닥 타일이 순간 겹쳐 보였다. 내가 확대하지도 않았는데 화면의 명암이 한 번 뒤집혔다가 돌아왔다. 완료 시각은 여전히 1시 6분으로 고정돼 있었고 잠깐 비어있던 칸이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 순간 보관함 근처 천장 카메라의 적외선 보조광이 한 번 켜졌다가 꺼졌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빛만 반응했다. 나는 관리 단말기로 1층 공용구역 채널의 저장 상태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그 채널에도 1시 5분에서 1시 7분 사이에 짧은 저장 누락 표시가 박혀 있었다. 복도와 같은 시간, 같은 두께의 공백이었다. 공간이 달라졌는데 공백이 따라온다는 건 공백이 장소가 아니라 절차에 붙어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택배가 놓이는 순간 기록이 먼저 비고 다음 프레임에서 다시 채워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내가 그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휴대폰 알림창이 한 번 더 스쳤다. 이번에는 완료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는 형태였다가 사라졌다. 남은 건 진동의 잔열과 오류 코드 0xx의 흐릿한 윤곽뿐이었다. 나는 화면을 끄고 보관함 앞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누군가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복을 더 정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엘리베이터 홀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설비 단말기에서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도 열었다. 호출층과 도착층이 줄로 남아 있었는데 1시 6분에 1층에서 4층으로 호출된 항목이 있었다. 그 바로 아래에는 도착층 칸이 비어 있었다. 이동이 끝나지 않은 줄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었다. 나는 지금 1층에 있는데 기록은 이미 나를 위로 올려보낸 것처럼 앞서 있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엘리베이터 거울 같은 금속판에 휴대폰 화면이 반사됐다. 반사된 화면의 한쪽에 배송 완료 사진 속 문틈과 같은 얇은 검은 선이 잠깐 겹쳐 보였다가 사라졌다. 내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바로 그 순간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며 공기가 아주 약하게 눌렸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지 않고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다시 위로 올라갔다. 12월 29일 1시 58분. 다시 내 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처음보다 더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말이 맞는지 확신이 없었다. 소리가 없기보다 소리가 끝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형광등은 켜져 있었는데도 복도 끝이 한 톤 어두웠고 내 발소리는 바닥에서 한번 튕긴 뒤 갑자기 얇아졌다. 나는 현관 앞 타일 선을 밟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지 않았고 세로 고침도 하지 않았다. 그 세 가지를 지키는 동안 오히려 다른 것이 나를 건드렸다. 도어락이 아무 이유 없이 확인음을 내는 순간이 늘었다. 짧고 건조한 전자음이 한 번, 아주 낮은 진동이 한 번. 그 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보고 있는 기록들만 조금씩 달라졌다. 휴대폰을 켜서 배송 완료 화면을 열지 않고 알림 목록만 내렸다. 같은 배송 완료가 두 줄로 보였다가 한 줄로 겹치며 사라졌다. 누락 구간의 두께가 일정하다는 걸 떠올리자 이 중복도 일정한 폭으로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스스로의 생각을 바로 끊었다. 추정이 길어지는 순간 이쪽이 더 선명해지는 경험을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대신 확인음을 기록하기로 했다. 영상이 아니라 음성으로. 복도에서 오래 서지 않기 위해 나는 현관에서 세 걸음 떨어진 위치에서 녹음 버튼만 눌렀다. 화면이 켜진 순간 손바닥이 뜨거워졌고 밝기가 한 번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그 작은 흔들림이 화면 타임 코드가 3에서 떨리던 느낌과 닮아 있었다. 1시 59분. 도어락이 다시 확인음을 냈다. 아주 짧은 소리라 녹음에 잡혔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바로 관제 포털을 열어 내층 복도 채널 상태를 확인했다. 로딩 표시가 매번 같은 위치에서 멈췄고 1시 5분에서 1시 7분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다른 시간대는 지나간 만큼 쌓이고 있는데 그 2분만 고여 있었다. 그때 관리실 메신저 공지가 한 번 더 올라왔다. 야간 택배 관련 추가 주의사항이 보완됐다고 적혀 있었다. 완료 사진이나 출입 이력의 이상이 확인될 때 현장 확인을 위해 개인 단말로 영상이나 음성을 저장하지 말 것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캡처뿐 아니라 녹음도 포함된다는 뜻이었고 위반 시 계정이 차단될 수 있다고 덧붙어 있었다. 나는 방금 눌러둔 녹음을 보지 않고 화면을 껐다. 마지막 규칙이 이렇게 추가되는 방식이 가장 싫었다. 내가 막 한 행동을 정확히 겨냥하는 것.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휴대폰 하단에 녹음 파일이 생성됐다는 표시가 잠깐 스쳤고 파일명이 날짜와 시간으로 자동 생성된 듯한 윤곽만 남았다. 나는 파일을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파형 미리 보기만 확인했다. 화면에는 얇은 파형이 한 줄로 길게 이어지다가 1시 59분쯤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아주 짧은 공백이 생겨 있었다. 소리가 들어가야 할 순간이 비어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공백의 폭이 내내 봐왔던 2분 공백의 비율과 이상하게 닮아 있었다. 작은 공백이 큰 공백을 따라하는 것처럼. 나는 파형을 재생하지 않았다. 재생하는 순간 빈칸이 소리로 채워질까 봐였다. 대신 휴대폰을 끄고 현관문을 등진 채 복도 끝으로 한 번 더 이동했다. 그 짧은 이동 동안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고 내 그림자가 바닥에서 반 박자 늦게 따라왔다. 그 지연이 과장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확했다. 1시 1분이 아니라 2시 1분이 되기 직전이었다. 나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바늘은 정상인데 체감은 그렇지 않았다. 관리 포털을 다시 열자
누락 구간의 테두리가 한 번 더 두꺼워져 있었다. 마치 기록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듯한 모양이었다. 그 순간 도어락 확인음이 또 한 번 났고 이번에는 바로 뒤에 아주 낮은 전자음이 겹쳤다. 도어락이 아니라 문 안쪽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현관에 다가가지 않았다. 다가가면 지키던 규칙이 무너질 게 아니라 공백이 더 정밀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이상한 선택을 했다. 복도 벽면의 세대 통신함 금속 커버를 바라본 채 손전등을 켜지 않고 휴대폰 화면 밝기만 낮춘 상태로 서 있었다. 빛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화면이 어두워지자 내 손바닥에만 푸른 잔광이 남았고 그 잔광이 금속 커버에 얇게 비쳤다. 그 반사 속에서 배송 완료 사진의 문틈과 같은 검은 선이 잠깐 나타났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었다. 반사였다. 그 선이 사라지기 전에 내 휴대폰은 갑자기 진동을 한 번 더 했다. 오류 코드 0xx의 흐릿한 윤곽이 다시 나타났다가 바로 지워졌다. 나는 그게 경고인지 반복의 신호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기록이 먼저 빈칸을 만들고 내가 확인하려는 순간마다 그 빈칸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었다. 12월 29일 2시 14분. 나는 더 이상 복도에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견딜 수 없어서 관리실로 이동했다. 문을 열지 않겠다는 결심은 유지했지만 그 결심이 유지되는 동안 기록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다. 문제는 내가 확인할수록 공백이 더 선명해진다는 점이었다. 관리실 프린터 옆에는 아직 뜯지 않은 용지가 쌓여 있었다. 야간 근무자들이 반복해서 쓰는 점검 출력물은 대개 같은 서식이라 손이 먼저 나가도 이상하지 않다. 나는 프린터를 켜지 않았다. 대신 관제 단말기에서 내층 복도 채널의 저장 상태와 출입 이력만 다시 불러왔다. 1시 5분부터 1시 7분, 그 공백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내 세대 항목의 동일 시각 두 줄은 이번에도 겹쳐 보였다. 겹침의 두께가 일정하다는 게 이상했다. 글자가 아니라 구조가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단말기 화면 밝기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 로딩 표시가 나타나는 위치가 한 프레임 아래로 내려갔다가 돌아왔고 공백 구간의 테두리는 다시 한번 두꺼워졌다. 나는 캡처를 하지 않았다. 대신 프린터 옆에 놓인 빈 종이를 한 장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 결이 유난히 거칠었다. 마치 이미 한 번 출력이 지나간 종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은 채 종이를 프린터 배출구 아래에 대고 손전등으로 비췄다. 종이 표면에 아주 옅은 눌림 자국이 줄처럼 남아 있었다. 글자로 읽히지 않는 줄의 흔적이었다. 줄 사이 간격이 일정했고 중간중간 끊긴 구간이 있었다. 그 끊긴 폭이 내가 계속 보던 공백의 비율과 닮아 있었다. 작은 종이 위에 큰 공백의 리듬이 옮겨온 것처럼. 서늘한 공기가 목 뒤로 내려갔다. 펜 소리는 일정했는데 그 위에 얇은 고주파가 한 번 더 올라왔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단말기의 출입 이력 화면을 다시 봤다. 공용 출입 라인 항목의 종료 표시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끝나지 않은 줄이 남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출입이 아니라 절차 자체가 멈춰 있다는 인상이 더 강해졌다. 2시 21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배송 완료 알림은 아니었다. 화면 하단에 잠깐 나타난 오류 코드 0xx의 윤곽만 남았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 알림을 잡아두지 않았다. 잡아두는 순간 또 하나의 기록이 생길 것 같았다. 대신 관리 포털의 기록 조회 범위를 넓혔다. 1층 공용구역 채널에도 같은 시간대의 짧은 저장 누락이 반복해서 남아있었고 누락의 시작과 끝은 마치 자로 잰 것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규칙을 떠올렸다. 현관 앞에서 세로 고침을 반복하지 말 것. 손잡이를 먼저 잡지 말 것. 개인 단말로 영상이나 음성을 저장하지 말 것.
이 세 문장 중 마지막이 특히 거슬렸다. 경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행동을 막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장치가 내 행동을 정확히 따라오는 순간이 이미 있었다. 관리실에서 내 세대로 올라가는 길은 짧다. 그 짧은 이동 중에도 공포는 늘 증거의 형태로 먼저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 표시등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끝이 흐려졌다. 2시 28분에 내 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형광등은 켜져 있었는데 바닥 타일은 어제보다 차갑게 빛났다. 내가 밟는 타일마다 미세한 반사가 따라오다가 현관 앞에서만 끊겼다. 나는 현관 앞 타일 선을 밟지 않은 채 멈췄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런데 문 아래 패킹의 먼지줄은 더 넓게 지워져 있었다. 결과가 먼저 바뀌어 있었다. 누가 문을 열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있었다.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 그 확인이 또 하나의 기록이 될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도어락을 보지 않고 휴대폰 화면도 켜지 않은 채 손전등으로 바닥만 한번 비췄다. 택배 상자 모서리 같은 사각형 윤곽이 바닥에 아주 옅게 남아 있었다. 실제 상자는 없는데 눌림 자국만 남아 있었다. 상자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자리에 있었던 시간이 지워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흔적을 밟지 않고 옆으로 한 걸음 옮겼다. 그 순간 도어락 확인음이 한 번 났다. 이번에는 더 짧았고 아주 늦게 따라왔다. 마치 누군가가 문 안쪽에서 잠금을 확인한 뒤 바깥에서 소리가 재생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즉시 관리 포털을 열지 않았다. 열어보면 공백이 더 두꺼워질 수 있었다. 대신 손목시계를 봤다. 2시 31분. 그 시간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걸 확인했다는 사실이 내게는 이미 새로운 기록처럼 느껴졌다. 복도 끝이 한 톤 더 어두워졌고 형광등은 깜빡이지 않았는데 그림자가 반 박자 늦게 따라왔다. 그 지연이 끝나기 전에 나는 뒤로 물러났다. 문을 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반복이 더 정밀해지기 전에 내가 서 있던 위치 자체를 바꿔야 했다. 현관과 멀어지는 동안 내 휴대폰은 다시 한번 진동했고 화면을 켜지 않았는데도 손바닥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 열이 알림이 아니라 기록이 생기기 직전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12월 29일 2시 47분. 나는 다시 현관 앞에 서지 않겠다고 마음먹고도 결국 그 앞을 지나가게 됐다. 지나간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멈추지 않으려 했는데 멈추지 않는 게 더 위험해 보이는 순간이 왔다. 복도 끝 조도가 아주 미세하게 낮아지더니 바닥 타일의 반사가 일정한 폭으로 끊겼다. 끊긴 지점이 하필 내 문 앞이었다. 나는 규칙대로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대신 도어락 키패드 아래쪽 바닥만 봤다. 손전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지줄이 어제보다 더 넓게 지워져 있었다. 문을 열지 않았는데 결과가 먼저 갱신돼 있었다. 그 갱신이 내 시선에 맞춰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려는 순간이 곧 기록이 된다는 걸 이미 알았다. 그래서 거꾸로 갔다. 관리 포털을 켜지 않고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부터 열었다. 호출층과 도착층이 줄로 이어져 있었는데 1시 6분에 항목과 닮은 줄이 하나 더 늘어 있었다. 2시 44분에 내 층으로 호출된 기록이 있고 그 아래 도착 칸이 비어 있었다. 이번에는 공용 라인도 아니었다. 누락은 복도 채널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동 절차에도 같은 형태로 묻어 있었다. 나는 그게 단지 시스템 지연이라고 생각하려다 멈췄다. 지연이라면 불규칙해야 한다. 그런데 비어있는 칸은 늘 같은 자리에서 끝나 있었다. 규칙처럼. 2시 49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켜지 않았는데도 손바닥이 뜨거워졌다. 나는 잠깐이라도 확인하려는 충동을 버티기 위해 휴대폰을 바닥 타일 위에 내려놓았다. 그때 도어락에서 확인음이 났다.
이번에는 소리가 짧게 끝나지 않고 아주 낮은 전자음이 한 번 더 이어졌다. 문 안쪽에서 전기가 흐르는 느낌의 잔향이었다. 감각 단서가 먼저 왔다. 나는 휴대폰을 주워들지 않고 세대통신함 금속 커버를 봤다. 커버 아래 끼어있던 종이 조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내가 뽑아낸 적이 없는데 사라졌다. 누군가 치운 흔적도 없었다. 대신 커버 모서리에 아주 얇은 눌림 자국이 새로 생겨 있었다. 종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종이를 끼웠던 절차가 지워진 것처럼 보였다. 그때야 나는 가설을 세웠다. 공백은 누락이 아니라 확인을 막기 위한 빈칸일 수 있다. 누군가의 출입이 아니라 누군가가 남기지 않으려는 단계가 비어 있는 것. 하지만 그 가설은 즉시 반박당했다. 나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도어락 확인음은 계속 반복됐다. 확인이 없는데 확인이 반복된다면 공백은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반복을 만드는 도구에 가까웠다. 2시 52분. 나는 관리 포털을 열지 않고 배송 완료 화면도 열지 않은 채 알림 목록만 내렸다. 같은 배송 완료가 잠깐 두 줄로 나타났다가 겹치며 사라졌다. 그 순간 완료 시각이 있어야 할 위치가 한 프레임 비어 보였다.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빈칸이라는 형태는 분명했다. 나는 손가락을 멈췄다. 새로 고침을 반복하지 말라는 규칙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반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정렬되는 것 같았다. 나는 한 발 물러났다. 그러자 복도 형광등의 미세한 윙 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다가 다시 얇아졌다. 소리가 끝까지 도착했다가 끊기는 느낌이 반복됐다. 그 사이에 문 아래에서 바람이 한 번 스쳤다. 아주 얇고 차가운 바람이 닫힌 문에서 나올 수 없는 방향으로. 나는 문틈을 보지 않았다. 보려는 순간 사진 속 검은 선이 현실이 될까 봐였다. 대신 결과만 확인했다. 바닥 타일에 남아있던 사각형 눌림 자국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안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상자가 옮겨진 게 아니라 흔적의 좌표가 이동한 것처럼. 나는 그 이동이 1층 화면에서 상자가 한 칸 안쪽으로 움직였다가 돌아오던 리듬과 같다는 걸 떠올렸다. 그때 비로소 더 큰 단서가 생겼다. 내 문 앞에서도 같은 이동이 진행 중이라는 것. 나는 마지막 규칙을 떠올렸다. 개인 단말로 영상이나 음성을 저장하지 말 것.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제약이 아니었다. 저장할수록 빈칸의 형태가 더 다양해졌고 다양해질수록 반복은 더 정확해졌다. 나는 그 규칙을 지키는 쪽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결론에 다다르지 않기 위해 즉시 판단을 멈췄다. 2시 57분. 도어락 확인음이 또 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문 손잡이 아래 금속판에 아주 짧은 잔광이 스쳤다. 스마트폰을 켜지 않았는데도 푸른빛이 한 번 지나갔다. 복도 어딘가에서 반사된 빛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빛이 지나간 직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고 화면 하단에 오류 코드 0xx의 윤곽이 한 프레임 나타났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코드가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계단으로 한층 내려가 복도 끝 CCTV 돔 카메라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섰다. 내 시야에서 문은 멀어졌지만 기록이 멀어지지는 않았다. 관리 포털을 켜지 않았는데도 손바닥은 계속 뜨거웠고 도어락 확인음은 내 귀에만 늦게 따라왔다. 그 늦음이 내가 처음 봤던 배송 완료 사진의 삼떨림과 같은 결이라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12월 29일 3시 13분. 나는 한층 아래 계단참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문을 열지 않았고 현관 앞에 오래 서지도 않았고 새로 고침도 하지 않았다. 규칙을 지켰는데도 기록은 계속 자랐다. 지켜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키는 동안 더 정교해지는 쪽에 가까웠다. 손바닥은 계속 뜨거웠다. 화면을 켜지 않아도 열이 남아 있었고
금속 난간을 잡으면 그 열이 더 또렷해졌다. 형광등은 깜빡이지 않았는데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속도만 한 박자 늦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감각 단서가 먼저 오고 기록이 뒤늦게 따라오는 순서가 깨져 있었다. 3시 17분. 나는 결국 규칙을 하나 깨기로 했다. 저장을 하지 말라는 문장을 정면으로 어기고 배송 완료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게 반복을 더 정확하게 만들지 아니면 멈추게 할지 판단하려면 최소한 내 손에서 생긴 기록 하나는 필요했다. 현관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화면을 켰다. 배송 완료 사진 속 문틈의 검은 선은 처음보다 넓어 보였고 택배 상자 윤곽은 더 가까워져 있었다. 현실의 문은 닫혀 있는데 사진만 스스로 전진해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번 눌렀다. 캡처가 저장되는 순간 특유의 가벼운 진동이 올라왔고 동시에 도어락 확인음이 한 번 늦게 따라왔다. 내가 문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반응은 항상 그쪽에서 온다. 갤러리를 열었을 때 첫 번째 이상이 나타났다. 스크린샷이 방금 생성된 게 아니라 1시 6분에 생성된 것처럼 정렬돼 있었다. 내 손목 시계는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목록은 나를 계속 1시 6분 쪽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정렬 옵션을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파일이 화면에서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똑같은 항목이 두 줄로 겹쳐 보였다. 중복은 이제 알림 목록뿐 아니라 내 저장 공간에도 들어와 있었다. 나는 삭제하려다 멈췄다. 삭제는 또 하나의 기록이 된다. 대신 파일 정보를 눌러 생성 시각과 수정 시각이 따로 보이는지 확인하려 했다. 화면은 아주 잠깐 비어 있었다가 다시 채워졌다. 빈칸이 먼저 나타난 뒤에 값이 들어오는 방식이었다. 완료 시각 칸이 비었다가 채워지던 것과 같았다. 이건 단지 시간이 틀린 게 아니라 시간을 쓰는 칸 자체가 흔들리는 모양이었다. 3시 22분. 휴대폰의 알림 기록 메뉴를 열었다. 일반적으로는 방금 온 알림부터 쌓여야 하는데 배송 완료가 1시 6분에 2번, 2시 52분에 1번 그리고 3시 13분에 1번 찍힌 듯한 흐름이 보였다. 항목 사이에 있어야 할 구분이 얇게 끊겨 있었고 몇 줄은 끝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같은 형태의 공백이 또 다른 화면으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가설을 세웠다. 1시 6분은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기록이 붙잡아둔 기준점일 수 있다. 그래서 내 행동이 어디로 가든 결과는 그 시각으로 되돌아가 정렬되는 것. 하지만 이 가설은 즉시 반박됐다. 스크린샷이 두 줄로 겹쳐지는 순간 도어락 확인음이 한 번 더 울렸고 이번에는 복도 끝에서 아주 낮은 전자음이 겹쳐 들렸다. 기준점이 하나라면 반응도 하나여야 한다. 그런데 반응은 점점 분화되고 있었다. 3시 27분. 나는 관리실로 내려가 단말기에 내보내기 기능을 켰다. 저장 누락이 있는 구간의 상태 화면을 파일로 남기고 내 휴대폰이 아니라 관리용 저장소에 기록하려 했다.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진행 표시가 잠깐 돌다가 멈췄다. 완료가 아니라 중지처럼 느껴지는 멈춤이었다. 그리고 생성된 파일은 크기가 있는데 열면 내용이 비어있는 형태로 보였다. 빈 출력물의 눌림 자국처럼 내용이 아니라 구조만 남아있는 파일. 나는 그 빈 파일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기록을 남기려는 행위가 기록의 빈칸을 더 크게 만든 셈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고 오류 코드 0xx의 윤곽이 한 프레임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제 그 코드는 알림이 아니라 절차가 멈출 때마다 남는 자국처럼 보였다. 관리실을 나와 계단으로 올라오는 동안 공기는 갑자기 더 차가워졌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는데도 귀에는 안내음이 한 박자 늦게 겹쳐 들리는 느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내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 손에서 만든 스크린샷은 계속 1시 6분으로 정렬돼 있었고
그 옆에 비어있던 칸은 자꾸 생겼다 채워졌다를 반복했다. 기록의 구멍은 이제 CCTV나 출입 이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만드는 파일, 내가 보는 목록, 내가 남기려는 절차 자체에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더 이상 문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됐다. 이건 문이 열리는 이야기보다 기록이 먼저 열리는 이야기였다. 12월 29일 3시 41분. 나는 내 휴대폰이 문제라면 다른 기준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기록이 1시 6분으로 끌려가 정렬되는 동안에도 내 몸이 있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기기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준을 동시에 보려 했다. 관리실 벽면에 걸린 아날로그 시계는 3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은 정상적으로 움직였고 펜 소리도 일정했다. 나는 그 시계가 있는 벽을 포함해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캡처가 아니라 카메라였다. 저장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진이 저장되는 진동이 올라온 순간 복도에서 들리던 도어락 확인음이 이번에도 아주 늦게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은 멀리 있는데 반응은 늘 같은 리듬으로 온다. 갤러리를 열자 사진은 가장 위에 떠야 했다. 그런데 목록은 또 한 번 아래로 밀렸고 화면이 한 프레임 비었다가 채워졌다. 방금 찍은 사진이 두 줄로 겹쳐 보였고 생성 시각이 다시 1시 6분 쪽으로 붙는 인상만 남았다.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정렬의 방향이 확실했다. 나는 정렬 옵션을 손대지 않았다. 손대지 않는데도 정렬이 바뀌는 느낌이 더 무서웠다. 나는 가설을 세웠다. 내 기기가 계속 시간을 1시 6분으로 되돌리고 있다면 전원을 끄면 끝날 수 있다. 그래서 휴대폰을 완전히 껐다. 화면이 꺼지면서 손바닥에 열이 빠져나가야 했는데 열은 남았다. 금속 책상에 손을 올리자 그 열이 더 분명해졌다. 감각 단서가 기록보다 먼저 남아있는 상태였다. 3시 46분. 꺼진 휴대폰이 진동을 한 번 했다. 화면은 켜지지 않았는데 진동만 남았다. 나는 전원을 켜지 않고 관리 단말기의 음성 로고 조회로 시선을 옮겼다. 야간 경비 설비는 문 확인음과 같은 짧은 이벤트를 파형으로 남기는 기능이 있었다. 화면에는 얇은 파형줄이 길게 이어지다가 일정 간격으로 뚝 끊긴 공백이 반복되는 듯한 모양이 떠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파형만으로 빈칸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공백의 간격이 이상하게 일정했다. 나는 그 일정함을 시스템의 압축이나 필터 때문이라고 생각하려다 멈췄다. 필터라면 다른 구간도 비슷하게 깎여야 한다. 그런데 파형이 끊기는 순간은 복도 채널의 저장 누락 시간대와 겹치는 듯 보였다. 읽을 수 없는 표시들이었지만 끊기는 지점의 배열이 같은 결로 반복됐다. 기록 단서가 다른 형태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3시 49분. 나는 관제 단말기에서 시간 동기화 상태 화면을 열었다. 관리 네트워크는 장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동기화 요청을 남겼고 그 요청은 보통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화면의 한 구간에서만 줄이 촘촘하게 뭉쳐 보였다. 같은 시각이 반복되는 것처럼 같은 폭으로 겹쳐지는 느낌. 글자와 숫자는 흐릿해 읽을 수 없었지만 줄의 밀도만으로도 이상을 알 수 있었다. 동기화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동기화 자체가 반복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반박을 했다. 동기화가 반복되면 시간이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사진이 1시 6분으로 정렬되는 착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박은 금방 깨졌다. 복도 채널의 저장 누락은 동기화가 흔들릴 때 생기는 흔들림처럼 퍼지지 않았다. 시작과 끝이 여전히 칼로 자른 듯 고정돼 있었다. 흔들림이 아니라 지정된 구멍이었다. 3시 53분. 나는 더 큰 단서를 보았다. 출입 이력 조회에서 내 세대 항목이 1시 6분 두 줄로 찍히는 건 그대로였는데
그 아래 한 줄이 새로 늘어나 있었다. 층 정보가 있어야 할 칸이 비어 있거나 엉뚱한 층으로 붙었다가 다시 비는 듯한 흔들림이 한 번 스쳤다. 기록이 시간만 아니라 공간까지 붙잡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누군가의 출입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출입이라는 절차가 끝나지 못한 줄이 쌓인다는 쪽이 더 맞아 보였다. 관리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끝까지 나지 못하고 얇아졌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고 형광등의 윙 소리가 또렷해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는데 내 주변의 소리만 문처럼 열렸다 닫혔다. 그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지만 남길수록 공백이 커진다는 걸 이미 겪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복도 채널의 1시 5분부터 1시 7분 공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테두리는 조금 더 두꺼워져 있었다. 공백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게 일시적인 오류가 아니라 유지되는 규칙이라는 걸 말해주었다. 나는 그 규칙을 더 이상 읽지 않기로 했다. 읽는 순간 공백은 더 정확해질 테니까. 12월 29일 4시 8분. 나는 더 이상 내 몸만 피해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기준을 바꿨다. 문을 지키는 대신 공백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기록이 한 지점에만 고여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건 사건이 아니라 절차 전체의 이상이다. 관리실 단말기에서 조회 범위를 하루로 넓혔다. 화면의 줄은 길어졌고 그 속에서 반복되는 형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같은 폭으로 비어있는 칸, 끝나지 않은 줄, 2번 겹친 흔적. 글자와 숫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구조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는 1시 6분에만 붙어있지 않았다. 3시대 이후에도 비슷한 모양의 빈칸이 얇게 늘어나 있었다. 나는 가설을 세웠다. 공백은 특정 시간대의 저장 누락이 아니라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순간마다 생기는 상처일 수 있다. 그래서 확인을 멈추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가설은 즉시 반박됐다. 단말기 화면을 가만히 두고 있어도 줄 하나가 한 번 더 추가되는 느낌이 있었다. 세로 고침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끝이 비어있는 항목이 늘었다. 내가 만드는 확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반복하는 확인이었다. 4시 12분. 복도 채널을 라이브로만 열었다. 저장이 아니라 현재 화면만 보려 했다. 화면은 어두웠고 복도 끝에 돔 카메라 적외선이 아주 약하게 반사됐다. 그때 한 프레임이 어긋났다. 내 문 앞이 비어 있어야 할 순간에 사람 실루엣 같은 형태가 아주 얇게 스치고 지나갔다. 윤곽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이동 방향이 이상했다. 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프레임에서 그 구간이 다시 비어 보였다. 저장 누락이 아니라 저장될 뻔한 장면이 공백으로 덮이는 느낌이었다. 나는 반박하려 했다. 야간 카메라의 노이즈가 사람처럼 보이는 건 흔하다. 하지만 노이즈는 흔들리고 저 형태는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내가 계단참에서 느꼈던 지연처럼. 그 지연이 화면에도 있었고 화면의 지연이 다시 내 감각을 건드렸다. 4시 16분.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켰다. 바로 배송 완료를 열지 않고 알림 기록만 확인했다. 배송 완료 항목은 또 한 번 2줄로 겹쳤다가 하나로 합쳐졌고 완료 시각이 들어가야 할 자리만 한 프레임 비었다가 채워졌다. 그 순간 손바닥의 열이 더 강해졌다.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애쓰며 사진 자체를 확인했다. 배송 완료 사진 속 문틈은 더 넓어져 있었다. 바닥 타일의 그림자는 더 얇아졌고 택배 상자 윤곽은 문 쪽으로 한 칸 더 붙어 있었다. 현실의 문은 닫혀 있는데 사진이 혼자 앞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확대하지 않았다. 확대하면 그 3의 떨림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았다. 대신 화면을 내렸다 올렸다.
그러자 사진이 잠깐 다른 톤으로 바뀌었다가 돌아왔다. 같은 사진인데 다른 프레임이 섞인 느낌이었다. 관리실 벽면에는 야간 대응 체크가 추가돼 있었다. 완료 사진과 현장 상태가 다를 때는 현관 앞에 오래 머물지 말고 저장 누락 구간이 확인되면 확인 순서를 지키며 개인 단말로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문장이 또 한 번 강조돼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규칙이 공백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규칙을 지키는 게 공백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공백을 일정한 형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쪽에 가까웠다. 4시 21분. 단말기의 음성 로그 파형을 다시 봤다. 확인음이 잡혀야 할 구간에서 파형이 얇게 끊기고 그 끊김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듯 보였다. 재생하지 않아도 공백은 화면 위에서만큼은 또렷했다. 나는 그 공백이 내 문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걸 확인했고 그 확인이 또 하나의 단서가 됐다. 공백은 장소가 아니라 절차에 붙어 있다. 그때 더 큰 단서가 왔다.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에서 4시 18분에 4층으로 호출된 항목이 있었고 도착 칸이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누군가가 탔다는 뜻보다 도착을 끝내지 못한 줄이 또 하나 늘었다는 쪽이 더 정확했다. 끝나지 않는 줄들이 쌓이는 동안 배송 완료 사진의 문틈은 더 넓어지고 있었다. 나는 결국 가장 위험한 가능성을 피하지 못했다.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렸다는 기록이 먼저 완성되는 것. 그리고 그 기록을 완성시키기 위해 공백이 필요한 순간마다 유지되는 것. 그래서 공백이 사라지지 않는 것.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휴대폰 하단에 오류 코드 0xx의 윤곽이 한 프레임 스쳤다. 읽히지 않았지만 이 반복의 표식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감각만 남겼다. 12월 29일 4시 37분. 나는 더 이상 복도 화면을 오래 보지 않기로 했는데도 눈은 자꾸 그 공백의 테두리로 돌아갔다. 화면을 보는 동안 공백이 두꺼워지는 느낌이 있었고 그 느낌은 실제 공기에도 남았다. 관리실 문을 열고 닫는 소리마저 끝이 얇아져 소리가 도착하기 전에 잘려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확인 순서를 바꿨다. 복도 CCTV가 아니라 배송 완료 사진이 서버로 올라가는 절차부터 보기로 했다. 관제 단말기엔 민원 대응용으로 사진 업로드 상태를 확인하는 메뉴가 있었고 그 메뉴는 보통 조용히 지나간다. 그날은 달랐다. 업로드 대기줄이 하나 비어있는 칸을 품고 있었다. 항목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줄만 남고 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보였다. 글자는 읽히지 않았지만 줄의 높이와 간격만으로 빈칸이 있다는 건 분명했다. 4시 40분. 그 빈칸 위아래로 같은 폭의 얇은 겹침이 생겼다. 마치 한 항목이 2번 올라갔다가 한 번으로 합쳐지는 과정처럼. 나는 가설을 세웠다. 배송 완료 사진이 2번 생성되었다가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 그 중간을 공백으로 덮는 방식일 수 있다. 사진이 먼저 열리고 기록이 뒤늦게 따라오려면 그 사이에 비워두는 칸이 필요하니까. 그 가설은 바로 반박됐다. 업로드 상태 화면의 제시도 표시는 늘어났는데 대기줄은 줄지 않았다. 시도만 반복되고 완료가 되지 않는 형태였다. 반복이 목적이라면 완료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 순간 내 손바닥의 열이 갑자기 식었고 대신 손끝이 저렸다. 체감이 먼저 꺾이고 기록이 그 뒤를 따라오는 순서가 다시 한번 뒤집혔다. 4시 43분. 관리실 형광등이 깜빡이지 않았는데도 빛이 벽면을 훑는 속도가 느려진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바닥을 봤다. 금속 책상 다리 아래 어제 없던 먼지 자국이 아주 얇게 한 줄 늘어나 있었다. 누군가가 지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지나간 결과처럼 남아 있었다. 결과 단서가 먼저 생겼고 그 결과는 누구의 행동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나는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확인하려는 순간마다 공백이 정밀해졌으니까. 대신 관제 단말기에서 출입 이력의 종료 표시만 다시 봤다. 끝나지 않은 줄이 하나 더 늘어나 있었고 이번 줄은 시작 시각의 배열이 이상하게 촘촘했다. 같은 분 단위로 눌려 쌓인 흔적처럼 보였다. 읽히지 않는 숫자 대신 줄의 밀도가 반복을 말해줬다. 4시 46분. 휴대폰을 켜지 않은 채 내 문이 있는 층의 도어락 이벤트 상태만 확인하는 화면을 열었다. 보안상 상세는 주차로 처리된 채였지만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형태로만 드러났다. 화면의 마지막 줄 끝에 있어야 할 종료 칸이 비어 있었다. 끝나지 않은 절차가 또 하나 늘었다. 나는 그 빈칸을 보자마자 시선을 떼었다. 빈칸을 오래 보면 빈칸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4시 49분. 바로 그때 관리실 밖 복도에서 아주 낮은 확인음이 한 번 들렸다. 내 문에서 들리던 리듬과 같았지만 방향이 달랐다. 소리는 위쪽이 아니라 2층 복도 끝에서 왔다. 나는 올라가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단말기에서 공용구역 채널을 다시 열었다. 1층 보관함 앞 화면의 바닥 타일에 남아있던 사각형 마른 자국이 한 칸 안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이동해 있었다. 상자가 옮겨진 게 아니라 흔적의 좌표가 움직였다. 결과 단서가 다시 좌표로 나타났다. 나는 가설을 바꿨다.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렸다는 결과를 맞추기 위해 시스템이 흔적의 좌표를 조금씩 이동시키는 것일 수 있다. 사진 속 문틈이 넓어지고 바닥의 눌림이 움직이고 출입줄의 종료 칸이 비는 건 모두 같은 방향이다. 완료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완료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향. 하지만 이 가설도 즉시 끊겼다. 업로드 대기 화면의 빈칸이 한 프레임 동안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사라진 순간엔 줄의 간격이 정상처럼 보였고 돌아오는 순간엔 테두리가 더 선명했다. 공백은 오류가 아니라 토글되는 장치였다. 꺼졌다 켜지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규칙이었다. 4시 55분. 내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진동을 한 번 했다. 화면을 켜지 않았는데도 손바닥에 다시 열이 남았다. 그 열이 생기는 순간마다 오류 코드 0xx의 윤곽이 떠올랐다. 나는 이제 그 코드가 경고인지 신호인지 혹은 공백이 켜졌다는 표시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했다. 더 이상 기록을 늘리지 않기 위해 관리실 단말기에서 해당 메뉴들을 모두 닫고 로그아웃했다. 화면이 꺼지자 공기가 잠깐 가벼워지는 듯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프린터 배출구에서 빈 종이가 한 장 미끄러져 나왔다. 출력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종이는 종이대로 나왔다. 글자는 없었고 줄 형태의 눌림만 남아 있었다. 가운데엔 끊긴 공백이 있었다. 공백이 종이에까지 따라온 셈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짚지 않았다. 짚는 순간 또 하나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줄로 남을 것 같았다. 종이를 두고 문을 닫았을 때 닫히는 소리가 끝까지 나지 못하고 얇아졌다. 그 얇아짐이 배송 완료 사진의 삼떨림과 같은 결로 느껴졌다. 이제 나는 확신했다. 내가 피하는 건 문이 아니라 공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12월 29일 7시 12분. 날이 밝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새벽 내내 유지되던 공백이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메워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록은 그런 기대를 모르는 듯 했다. 손바닥의 열감은 줄었지만 금속 표면에 남는 푸른 잔광 같은 인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관리실 단말기에 다시 로그인하지 않았다. 대신 야간 계정이 아닌 주간 담당자에게 넘기는 절차만 밟기로 했다. 인수인계는 문서 블록으로 남기지 않고 내가 본 현상을 순서로만 정리해 전달했다. 완료 사진 시각과 현장 시각의 불일치,
복도와 공용구역에 동시에 남는 구간 단위 저장 누락 출입 이력의 동일 시각 중복 도착하니 비는 운행 기록 그리고 출력물이 비어나오되 눌림줄만 남는 현상. 말로 옮기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같은 기준점이 떠올랐다. 1시 6분, 7시 28분. 주간 담당자는 개인 단말로 저장하지 말라는 규칙을 먼저 확인했고 확인 순서를 지키면 된다고만 했다.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서가 공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로 설명하지 못했다. 대신 그 자리에서 관제 단말기로만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부터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복도 채널의 1시 5분부터 1시 7분 공백은 그대로 있었다. 다만 테두리가 밤새보다 얇아져 있었고 공백의 시작과 끝이 더 또렷해졌다. 줄어든 게 아니라 정돈된 느낌이었다. 출입 이력의 동일 시각 두 줄도 남아 있었는데 이번엔 종료 표시가 비어있는 항목이 더 늘어 있었다. 빈칸이 증식하는 대신 끝나지 않은 줄이 누적되는 쪽으로 모양이 바뀌어 있었다. 7시 41분. 주간 담당자는 동기화 상태를 먼저 점검했다. 동기화 요청이 촘촘히 겹쳐 보이던 구간은 정상 범위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그 정상은 화면이 정상처럼 보인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같은 줄 간격이 돌아왔는데도 공백 구간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백을 둘러싼 프레임이 더 반듯해졌다. 시스템이 흔들린 뒤 흔들린 자리만 남겨둔 것처럼 나는 내 문을 여는 결정을 미뤘다. 대신 현관 자체를 바꾸지 않고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세대통신함 금속 커버의 나사 머리와 모서리 눌림을 주간 담당자와 함께 확인했다. 새로 생긴 얇은 눌림 자국은 그대로였고 전단지처럼 끼어있던 종이 조각은 보이지 않았다. 사라졌다는 결과만 남아있었다. 8시 3분. 택배사 민원 처리 메뉴에서 배송 완료 사진 재전송 상태를 확인했다. 업로드 대기줄의 빈칸은 전날처럼 토글되진 않았지만 시도 횟수처럼 보이는 표시가 한 구간에서만 유난히 반복된 인상을 줬다. 완료가 아니라 재시도가 누적되는 모양이었다. 화면을 오래 보지 않으려 했는데도 시선이 그 반복에 붙는 순간 손끝이 다시 저렸다. 나는 결국 주간 담당자 입회하에 내 현관 앞까지 갔다. 복도는 낮은데도 건조했고 형광등은 켜져 있지 않았는데 바닥 반사만 남아 있었다. 내 문 앞 타일에 남아있던 사각형 눌림 자국은 어젯밤보다 더 옅어져 있었다. 흔적이 흐려지는 건 정상일 수 있다. 그런데 흔적의 중심이 아주 미세하게 이동한 상태로 흐려져 있었다. 지워지는 방식이 아니라 옮겨진 뒤 지워지는 방식처럼. 8시 17분. 주간 담당자는 도어락 이벤트만 단말기에서 확인했다. 마지막 줄에 종료 칸이 비어있는 항목이 하나 있었다. 누른 적 없는 확인이 끝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도어락을 교체하자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나는 그 결론이 공백을 해결할 거라고 믿지 않았지만 최소한 문이 열리는 결과만큼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결 30%는 그 정도여야 했다. 8시 39분. 도어락 교체 전후로 출입 이력은 초기화되어야 했다. 실제로 신규 장치 등록 후 동일 시각 두 줄로 겹치던 형태는 화면에서 보이지 않았다. 공용 라인의 종료 칸 공백도 새로 찍히지 않는 듯 했다. 그 순간 숨이 조금 쉬어졌다. 공백이 사라지지 않아도 최소한 공백이 문을 통과해 현실을 바꾸는 건 막았다는 착각이 필요했다. 하지만 9시 2분. 복도 CCTV 채널의 1시 5분부터 1시 7분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도어락을 바꿨는데도 공백이 유지되는 걸 보는 순간 내가 막은 게 문이 아니라 절차의 한 부분뿐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공백은 출입 장치가 아니라 기록이 만들어지는 순서에 붙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에서 배송 완료 사진을 지웠다. 삭제는 기록이 된다. 그래서 삭제가 아니라
보관함으로 옮기고 보관함에서 다시 숨기는 순서까지 한 번에 끝냈다. 화면이 한 프레임 비었다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완료 시각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다시 빈칸이 생겼다가 바로 메워지는 듯한 인상. 그 짧은 깜빡임이 새벽의 삼떨림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저녁 새 도어락은 조용했고 확인음도 나지 않았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해결은 여기까지였다. 그런데도 손목시계가 1시 6분을 지나갈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손바닥에 아주 약한 열이 올라왔다. 기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기준점이 내 몸 쪽으로 옮겨 붙은 느낌이었다. 12월 30일 0시 48분. 나는 새 도어락이 달린 문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지 않는 습관이 몸에 남아 손은 문 쪽으로 가지 않고 벽 쪽으로만 움직였다. 금속판은 새 것이라 빛이 더 차갑게 튀었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안심처럼 느껴졌다. 최소한 문이 열리는 결과만큼은 막아냈다는 쪽으로 마음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아침의 확인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다. 해결이 30%라면 남은 70%는 반드시 같은 형태로 남았다. 그리고 남는 방식이 항상 기록 쪽이었다. 0시 53분. 휴대폰을 켜지 않았는데도 바닥에 놓인 충전 케이블 끝이 손끝에 닿자 짧은 열감이 올라왔다가 빠졌다. 감각이 먼저 오고 기록이 늦게 따라오는 순서가 이틀째 뒤집힌 채였다. 나는 화면을 켜지 않으려 했지만 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불안해져 전원 버튼을 눌렀다. 밝기가 한번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짧은 흔들림이 있었다. 0시 57분. 알림 목록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손바닥은 계속 뜨거웠고 그 열이 사라지지 않는 게 마치 이벤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관리실 단말기에 접속하지 않기로 정했으니 확인할 수 있는 건 내 쪽뿐이었다. 그래서 화면을 아래로 한 번만 내렸다. 그때 화면 상단에 아주 짧게 비어있는 줄이 스쳤다. 내용이 아닌 빈칸의 높이만 남았다가 사라졌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제의 업로드 대기 화면이 떠올랐다. 1시 3분. 나는 배송 완료 사진을 이미 숨겨둔 상태였다. 삭제가 아니라 보관함의 더 안쪽으로 옮겨두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사진이 사라졌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사라짐은 흔적 없이 끝나야 하는데 내 경우엔 늘 빈칸이 먼저 나타났다 채워졌다. 그래서 보관함을 열지 않고 검색창만 눌렀다. 검색창은 잠깐 비어 있다가 자동 완성처럼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형태가 한 프레임 떠올랐다가 지워졌다. 단어는 읽히지 않았다. 대신 제안이 나타나는 속도와 사라지는 속도만 남았다. 그 리듬이 새벽의 삼떨림과 같았다. 1시 6분. 손바닥이 한 번 더 뜨거워졌다. 이 시간에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새 도어락은 확인음을 내지 않았고 문 안쪽에서도 바닥이 눌리는 소리 같은 건 없었다. 결과는 조용했다. 그런데 화면은 조용하지 않았다. 알림이 없는데도 상단 상태 표시줄이 아주 짧게 깜빡였고 화면 하단엔 오류 코드 0xx의 윤곽이 한 번 스쳤다. 읽히지 않았지만 형태가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기록 단서가 다시 나타난 셈이었다. 나는 즉시 화면을 껐다. 확인을 멈추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을 붙잡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 단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얇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고 에어컨이 꺼져 있는데도 건조함이 갑자기 진해졌다. 창문 쪽에서 바람이 아니라 정적이 들어오는 느낌. 감각이 먼저 변했고 그 변화를 설명할 사건은 없었다. 1시 11분. 나는 현관 쪽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거실 바닥에서 신발을 한 켤레 더 꺼내 문 방향으로 밀어두었던 전날의 습관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반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정렬되는 것 같았으니까.
대신 바닥 타일에 사각 눌림 자국이 남아있던 위치를 멀리서만 봤다. 낮에는 옅어졌던 그 흔적이 밤에는 더 잘 보였다. 그런데 그 중심이 조금 옮겨져 있었다. 지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좌표가 바뀐 뒤 지워지는 과정처럼. 결과 단서가 다시 좌표로 남았다. 1시 16분. 결국 나는 주간 담당자에게 전달했던 순서를 다시 떠올렸다. 완료 사진 시각과 현장 시각의 불일치, 저장 누락 표시, 종료 칸 공백. 이 세 가지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었다. 문은 새 것으로 바뀌었는데 덩어리는 바뀌지 않았다. 해결은 문에만 적용됐고 기록은 여전히 1시 6분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었다. 1시 23분. 나는 마지막으로 오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캡처도 녹음도 저장도 하지 않는 밤. 손바닥에 열감이 다시 올라와도 화면을 켜지 않는 밤. 그렇게 하면 최소한 공백이 더 두꺼워지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면을 켜지 않자 열감은 더 오래 남았다. 기록을 보지 않을수록 기록이 몸쪽으로 붙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로 문은 열리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확인음도 들리지 않았다. 해결은 그 정도로 충분해야 했다. 하지만 1시 6분이 가까워질 때마다 손바닥에 아주 약한 열이 먼저 올라왔다. 화면을 켜지 않아도 그 시간은 내 쪽에서 먼저 도착했다. 기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기록이 나를 찾는 순서만 바뀐 것처럼. 그 뒤로 문은 더는 열리지 않았다. 확인음도 이상한 알림도 한동안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시 6분이 가까워질 때마다 손바닥에 먼저 열이 올라오는 감각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피한 건 문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빈칸이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이라면 그 밤 배송 완료 사진을 끝까지 보관했을까 아니면 바로 지웠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